어머, 근옥 씨.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은 젊어 보이는데요? 아이고, 뭘. 그냥 마데카솔에 이거 조금 발랐을 뿐인데요. 에이, 설마요. 그런 거로요? 진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박민호입니다. 83세의 현재도 진료를 보고 있는 현역 의사로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데카솔과 이것을 얼굴에 바르면 20년 묵은 주름이 쫙쫙 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 오늘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를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실제 사례들과 함께 정확한 원리부터 사용법,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 또래분들 사이에서 마데카솔과 이것이 주름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이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소문일까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민간요법들을 무작정 믿지도 무작정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죠. 이 방법이 화제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정말 저렴하다는 것. 둘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좋은 후기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조합이 효과적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마데카솔부터 자세히 얘기해보죠. 이 성분이 왜 기적의 성분이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분들이 마데카솔 하면 뭘 떠올리세요? 아, 무릎 까졌을 때 바르는 약이구나. 애들 넘어져서 다쳤을 때 바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상처 연고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마데카솔의 주인공이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병풀이라는 풀에서 나온 성분이에요. 이 풀이 정말 신기한 게 옛날 우리 조상들도 상처 치료할 때 많이 썼대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약초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고투콜라라고 부르고 인도 아유르베다에서는 브람이라고 부르죠. 심지어 코끼리들이 다쳤을 때 이 풀을 찾아서 먹는다고 해서 코끼리 풀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이 성분이 상처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콜라겐이 뭔지 아시죠?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주름을 방지해주는 그 성분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센텔라 아시아티카에는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시산, 아시아틱산 같은 활성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부의 섬유화세포라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이걸 다시 만들어달라고 우리 피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나이 든 피부는 작은 염증들이 계속 생기면서 노화가 가속화되는데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이런 염증을 잠재워줍니다.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를 하면서 이 성분만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건 드물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나이 든 피부에는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자극도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69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눈가 주름이 너무 깊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손자 결혼식이 다가와서 예쁘게 나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시술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 방법을 써보시더니 한 달 만에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얕아졌거든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로 끼지 않아서 훨씬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효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성분이에요. 첫째로, 상처 치유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상처 치유 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로, 항염 작용이 있어요. 만성적인 저염증 상태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억제해 줍니다. 셋째로,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넷째로, 혈관 강화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모세혈관들이 약해지는데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이를 강화해 줍니다. 다섯째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다양한 효능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작용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의 탄력도가 향상되고 잔주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주 이상 꾸준히 사용했을 때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마데카솔과 섞어 바르면 20년 묵은 주름도 싹 펴진다는 이것. 바로 바셀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셀린이 왜 필요한 걸까요? 바셀린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끈적끈적한 그거 말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 마치 비닐봉지처럼 우리 피부를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바셀린의 정식 명칭은 페트롤레이텀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제된 바셀린은 매우 안전한 성분이에요. 미국 FDA에서도 승인한 성분이고 의료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바셀린의 주요 기능은 오클루시브 이펙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 표면에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막이 있으면 마데카솔의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오래 머물면서 일할 수 있어요. 마데카솔을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살짝 덮어주면 마데카솔의 좋은 성분이 피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가면서 밤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담을 때도 위에 비닐로 덮어서 공기와 차단하잖아요. 그래야 잘 익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피부과에서는 이를 오클루시브 드레싱이라고 부르는데 상처 치료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셀린은 오클루시브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피부 표면에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막이 있으면 피부를 통한 흡수가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데카솔의 활성 성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침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바셀린 자체도 피부 보호 효과가 있어요. 외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우리 나이 든 피부는 보호막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바셀린은 경피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우리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는데 바셀린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바셀린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흔한 오해가 석유로 만들어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제된 바셀린은 매우 안전합니다. 미국 FDA, 유럽의 EMA 등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승인한 성분이에요. 또 다른 오해는 바셀린을 바르면 피부가 의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바셀린은 피부의 자연적인 기능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호막 역할만 할 뿐이에요. 바셀린이 모공을 막는다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너무 많이 바르거나 기름기가 많은 피부에 바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당량을 국소 부위에만 바르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바셀린은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성분이고 상처 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바셀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잘 맞아요. 첫째, 피부가 얇고 눈가나 입가에 잔주름이 생긴 40대 이후 분들입니다. 이 시기부터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1에서 2%씩 콜라겐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겨울철에 피부가 자주 일어나고 화장이 들뜨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셀린의 보호 효과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기존에 쓰던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성분들보다 단순하고 확실한 성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넷째, 비싼 기능성 제품에 지치신 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고가의 화장품을 써봤지만 큰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째,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습니다. 여섯째, 아토피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첫째,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바셀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트러블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클루시브 효과가 열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셋째, 정말 예민한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센텔라 아시아티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넷째, 현재 다른 강한 성분의 제품을 사용 중인 분들입니다. 레티놀, 아하 같은 성분과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편입니다. 어떻게 바르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들어주세요. 저녁에 세수를 하고 나서 토너 정도만 가볍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쓰면 피부가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다른 세럼이나 크림은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닫아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세안제도 순한 것을 사용하시고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토너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보습형 토너를 사용하세요. 손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데카솔을 정말 쌀알 만큼만 손가락에 발라서 주름이 깊은 곳에만 발라주세요. 이마, 눈가, 입가, 팔자주름 이런 데 말이에요. 절대로 얼굴 전체에 바르시면 안 돼요. 국소 부위만 사용해야 해요. 손가락으로 바를 때는 약지나 소지를 사용하세요. 이 손가락들은 힘이 적어서 피부에 자극을 덜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눈가에 바를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무 눈 가까이는 바르지 마세요. 눈 아랫뼈 라인을 기준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마데카솔을 바른 후 2, 3분 정도 기다리세요. 어느 정도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바로 바셀린을 바르면 두 제품이 제대로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면봉에 바셀린을 정말 조금만 묻혀서 마데카솔 바른 위에 살살 발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얇게 발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두껍게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잠도 못 자고 모공도 막힐 수 있어요. 면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생적이고 양 조절이 쉽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바르면 자칫 너무 많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바셀린은 마데카솔이 완전히 마른 후에 발라주세요. 그래야 두 제품이 잘 어우러집니다. 바셀린을 바를 때는 살살 두드리듯이 발라주시고 문지르지는 마세요. 양이 적당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른 후에 살짝 끈적한 느낌은 있지만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대로 주무시고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수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순한 세안제 쓰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바셀린이 대부분 흡수되어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세안 후에는 평소대로 기초 화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너, 에센스, 크림, 선크림 순서로 발라주세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시면 피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으로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빈도를 늘리세요. 사용 시기는 반드시 저녁입니다.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바셀린이 끈적해서 화장하기 어렵고 자외선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사용법을 조금씩 조절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조금 더 자주, 여름에는 조금 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본인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 후기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72세 김모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방법 알려드렸을 때 이게 정말 돼요? 약국에서 파는 그 싼 걸로요? 하시더라고요. 평생 농사 지으시느라 피부 관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부인분이 계속 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다고 해요. 첫 주에는 별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주 차부터 면도할 때 피부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정말 달라져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마 주름이 많이 얕아졌어요. 깊게 패인 것 같던 주름들이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부인분이 여보, 요즘 젊어 보인다. 고 하셨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위에도 발라도 될까요? 더 자주 발라도 될까요? 하면서요. 확실히 효과를 체감하시니까 관심이 생기신 거죠. 75세 박모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이 있어서 예쁘게 나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과 얼굴 경계선 주름이 너무 깊어서 고민이셨어요. 목주름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얼굴만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하시더라고요. 결혼식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일기까지 써가면서 언제 발랐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목 주변 깊은 주름들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도 밝아져 보였어요. 무엇보다 화장을 하시면 주름 사이로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결혼식 후에 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손자분이 할머니, 진짜 예쁘시다. 고했다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 피부과 악해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사용한 그룹에서 피부 탄력도가 평균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여성들에게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바셀린을 사용했을 때 활성 성분의 피부 침투율이 5배에서 10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마데카솔과 바셀린의 조합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아시아티코사이드 성분이 MMP1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효소가 바로 콜라겐을 분해하는 주범인데 이를 억제함으로써 기존 콜라겐의 파괴를 막고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시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바르는 것입니다. 많이 바르면 더 효과적이겠지.
하는 생각에 듬뿍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쌀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매일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피부가 부담스러워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티놀이나 각질 제거제와 함께 쓰시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는 날에는 다른 기능성 제품은 피해 주세요. 네 번째 실수는 즉시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피부 재생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최소 2, 3주는 기다려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낮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셀린의 끈적함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되고 자외선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제 경험상 이런 단계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1주차에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다만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는 느낌 정도입니다. 2에서 3주차부터 피부톤이 조금 밝아지고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발림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4에서 6주차에 잔주름이 얕아지기 시작해요. 특히 눈가의 미세한 주름들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8에서 12주차의 깊은 주름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 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3에서 6개월 지속 사용하면 정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하세요.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해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센텔라 아시아티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 같은 곳에 테스트해 보세요. 둘째, 모공 막힘입니다. 지성 피부이시거나 바셀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양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셋째, 눈 자극입니다. 눈 가까이 바르면 눈이 따가울 수 있어요. 눈 주변은 특히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넷째, 베개 더러워짐입니다. 바셀린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베개에 묻을 수 있어요. 오래된 베개 커버를 사용하시거나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일시적인 트러블입니다. 처음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작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이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것들도 있고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함께 사용하면 좋은 것들은 히알루론산 세럼,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세럼 등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마데카솔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은 레티놀, 아하파,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자극적인 성분들입니다. 이런 성분들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 사용법을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빈도를 줄이세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바셀린이 더 끈적할 수 있어요. 양을 더욱 적게 사용하시고 에어컨을 틀고 주무세요.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니 이 방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겨울에는 건조함 때문에 더 자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실내 온도가 높으면 바셀린이 녹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정말 저렴한 방법이에요. 마데카솔 한 튜브가 3-4천 원, 바셀린 한 통이 2-3원 정도입니다. 총 6-7원으로 3-4개월은 사용할 수 있어요. 고급 안티에이징 크림 하나가 10만 원 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경제적이죠. 물론 비싼 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단순한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가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를 하면서 느낀 건 비싸고 복잡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것이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마데카솔과 바셀린의 조합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니니 본인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함께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해요. 피부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피부 변화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 있어지니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